봅시다. 5페이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입자의 원천을 해볼까요? 원천.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 8페이지 잠깐 와보세요. 8페이지. 8페이지 밑에 보면은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서 이거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원자 모형의 변천. 맨 첫 번째가 돌턴. 모양 한 번씩 봐주세요. 돌턴은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단한 작은 공과 같다. 공처럼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 다른 입자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냥 공이다. 공 입자는 공이다. 안에 다른 입자 없다. 그 다음에 톰슨은 양전하가 가득 차 있는 곳을 음전하를 띤 전자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얘는 푸딩에 건포도가 박혀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때 푸딩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바탕이야. 바탕. 그리고 거기에 전자가 콕콕콕콕 박혀 있는 거예요. 이때 톰슨은 전자를 밝혀낸 사람이고요. 뭘로 밝혀냈냐면 음극선 실험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세 번째 러더퍼드. 러더퍼드는 톰슨의 제자였어요. 제자. 그래서 얘가 톰슨이 밝혀낸 원자 모형을 증명하기 위해서 처음에 실험을 했었어. 그때 톰슨의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줬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증명하려고 실험을 했는데 조금 뜻밖의 결과를 얻게 돼요. 그래서 러더퍼드가 그 실험을 하다가 원자핵을 발견해 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원자핵을 발견해냈고요. 그 둘레를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어. 보어는 러더퍼드가 밝혀낸 모형을 조금 불안정하다. 그리고 러더퍼드의 모형에는 문제점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보어가 모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일정한 궤도를 그리며 돌고 있다. 태양계 모형이라고도 한다. 태양계 주변에, 태양 주변에 지구가 뱅글뱅글 돌듯이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특정 궤도에서 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턴부터 볼게요. 다시 5페이지. 자, 돌턴의 여러 가지 가설을 볼 건데요. 이거를 조금 수정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돌턴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첫 번째,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지금 밝혀낸 바에 의하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쪼개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수정이 되었고요. 나중에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같고 다른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다르다. 이거는 동위원소 때문에 수정이 됐습니다. 동위원소는 같은 종류의 원자지만 질량이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동위원소 때문에 이 사항도 수정이 됐고요. 세 번째,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으며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하지 않는다. 원자는 없어지거나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지금으로는 핵분열이 있어요. 핵분열. 핵분열을 하면은 큰 핵이 분열돼서 작은 핵으로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작은 원자 번호의 핵으로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4번, 서로 다른 원자들이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여 새로운 물질을 만든다. 이거는 맞습니다. 맞는 말. 그래서 밑에 수정되는 사항들 나와져 있어요. 방금 쌤이 얘기했던 거. 자, 그 다음에 톰슨 해봅시다. 넘어가서 톰슨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톰슨은 전자를 밝혀낸 사람인데 전자를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어요. 음극선이라는 건 뭐냐면 음극에 연결된 금속에서 나온 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금속을 두 개를 붙였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두 개를 붙였어. 근데 마이너스에서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선이 하나 방출이 됐던 거야. 빛이. 그 빛을 음극선이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그 음극선이 방출이 쭉 되는데 음극선이 이 금속에서 방출이 쭉 되는데 이 음극선이 처음엔 뭔지 몰랐어. 뭔지 모르겠지만 금속을 이루고 있는 입자에서 방출이 된 거구나. 즉 원자 안에 얘가 들어있는 거구나까지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게 뭔지 밝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던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장애물을 하나 놨어. 장애물. 그랬더니 장애물 뒤에 그림자가 생긴 거야. 그러면 얘는 빛처럼 직진을 하는
않은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먼저 밝혀냈어요. 첫 번째, 장애물을 놓음으로써 음극선은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밝혀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음극선이 이렇게 있을 때 위에 플러스 극, 밑에 마이너스 극을 한번 나왔어. 그랬더니 음극선이 휘어진 거야. 얘가 플러스 쪽으로 휘어진 거야. 휘어졌다는 얘기는 뭔가 힘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지. 아, 플러스 극에 잡아당기는 힘이 있구나. 얘네 둘 사이에는 인력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를 밝혀낸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성질, 음극선은 얘랑 인력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구나 라는 거를 밝혀냈어요. 두 번째 실험. 세 번째 실험은 뭐냐면 이 안에 바람개비를 하나 놔. 그리고 나서 음극선을 싸줬어. 그랬더니 바람개비가 회전을 했어. 회전을 했다는 얘기는 뭔가 바람이 불 때 회전을 하잖아. 그치? 바람개비가 회전했다는 얘기는 음극선이 뭔가 질량을 가진 물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질량을 가져야지 바람개비가 돌아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직진한다는 성질,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성질, 질량을 가진다는 성질,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고요. 이 음극선을 바로 전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가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험 세 가지 그림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장애물을 놓은 실험, 두 번째가 전기장 혹은 자기장을 걸어준 실험, 세 번째가 바람개비 혹은 수레바퀴라고도 얘기합니다. 수레바퀴를 놓은 실험. 그래서 이 입자의 흐름을 전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전자가 동그란 수박 같은 곳에 수박씨가 있듯이 전자가 콕콕콕콕콕 바뀌어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냅니다. 그래서 러더퍼드 제자가 이제 이 모형을 증명을 해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는 뭘 했냐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했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알파 입자는 뭐냐면 원자핵이라고 하기보다는 플러스 전압에 띄는 거야. 플러스 전압. 알파 입자는 얘는 플러스 전압에 띄는 입자면서 질량이 굉장히 큰 입자야. 이렇게. 그래서 알파 입자를 여기 쏴준 거야. 근데 톰슨에 의한 결과라면은 알파 입자가 이렇게 통과를 해줘야 돼. 자, 종이에다가 총알을 쏘면은 종이가 뚫리지. 그거를 얘가 증명하고 싶었던 거야. 톰슨이 밝혀낸 종이라고 쳐보자. 톰슨이 이 종이의 구조를 밝혀냈어. 이 종이의 구조를 밝혀내서 얘를 증명하려면 얘 분명 총알 쏘면은 총알이 뚫려 라고 해야 돼.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러더퍼드가 총알 쐈다? 근데 종이가 안 뚫렸던 거야. 의외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지. 얘가 분명히 이렇게 알파 입자를 쏘면은 알파 입자가 통과를 해야 돼. 톰슨의 입자 모형에 의하면. 근데 대부분은 통과를 해. 일부가 엄청 극히 일부가 이렇게 밖으로 산란이 됐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 원자 안에는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돌고 있다. 지금은 알고 있잖아. 그때는 몰랐어. 어떻게 된 얘기냐면 여기에 원자가 있어. 그리고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어. 여기에 내가 알파 입자 플러스 전하를 이렇게 쏜 거야. 그러면 대부분이 빈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를 해. 대부분은 통과를 해. 근데 얘를 만나는 순간 플러스 플러스 만난 거잖아. 그러면 엄청난 청력이 발생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거야. 이거를 러더퍼드가 보고 이 안에 엄청 큰 질량의 핵이 하나 들어있구나. 그래서 이 핵을 원자핵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러더퍼드는 원자핵을 발견한 사람이지 양성자를 발견한 사람은 아니야. 양성자는 나중에 다른 사람이 발견을 해낼 거야. 러더퍼드는 아직은 원자핵까지만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러더퍼드의 실험 결과를 보면요.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휘지 않고 금박을 통과하였다. 금박 안에 원자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을 통과하였다. 즉 대부분은 이렇게 빈 공간이구나 라는 거를 밝혀냈고요. 두 번째, 소수의 알파 입자는 작은 각도로 경로가 휘었고 극소수의 알파 입자는 큰 각도로 튕겨져 나왔다. 즉 이 안에 엄청 큰 질량, 얘가 알파 입자가 질량이 크다고 그랬잖아. 얘를 튕겨내려면 얘도 질량이 엄청 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 엄청 큰 질량이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질이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거를 밝혀냈고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봤을 때 플러스 전하를 띠면서 질량이 큰 원자핵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러더퍼드는 원자핵 주변에 임의의 궤도로 전자가 회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넘어가 보면요. 러더퍼드 모형 나와져 있고요. 근데 러더퍼드 모형에 문제점이 있었어. 문제점. 이거는 나중에 물 원 가면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러더퍼드는 전자가 여기를 회전하는데 이 궤도가 있는 게 아니야. 궤도가 있는 게 아니고 얘가 그냥 임의의 궤도, 특정 궤도가 아니고 임의의 궤도에서 회전을 하는데, 얘가 이렇게 회전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궤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열을 발생하면은 에너지가 줄어들어. 열로 나간 거야. 얘가 가진 에너지가 줄어들잖아. 그러면 궤도도 줄어들어. 궤도가 열 에너지를 내면서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언젠가 원자핵과 충돌을 하게 돼. 그래서 부어가 얘기한 거야. 러더퍼드 모형대로 한다면 원자핵과 전자는 언젠간 충돌을 하게 된다. 근데 원자는 충돌을 안 하고 굉장히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러더퍼드 모형은 잘못되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첫 번째 문제점.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얘가 이때 빛과 열이 나는데 이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켜 본 거야. 분광기는 뭐냐면 햇빛 같은 걸 통과시키면은, 햇빛은 사실 그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있는 빛이잖아. 햇빛을 통과시키면 그게 여러 가지 색깔로 나눠지는 거를 분광기라고 해. 프리즘, 분광기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 빛을 내가 프리즘에 통과시켜 본 거야. 근데 얘는 연속적인 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줘야 돼. 분광기를 통과시키면 그 빛이 연속 빨간색, 파란색 연속적으로 나와줘야 한다는 얘기야. 근데 보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고 특정 궤도의 특정 파동의 빛만 가지고 있었대. 그럼 얘가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게 아니고 딱 어디에 있었다가 또 어디에 있었다가 또 어디에 있었다가 이런 형태로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보고, 이 두 가지를 보고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 특정 궤도가 여러 개 있고 이 궤도에 전자가 회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 궤도에 해당하는 빛만 방출이 되는 거고, 궤도에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는 충돌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보어의 모형을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죠.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면은 원자의 변천까지 했고요. 나머지 문제 좀 풀어볼게요.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푸는데 11페이지에 10번은 X, 11페이지에 10번 X 잘못된 문제. 14페이지까지 푸세요.